이번에는 수탁재산과 유입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수탁재산은 두 가지야. 공기관의 비업무용재산. 공기관은 이제 국가도 될 수도 있고 특히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해줬어.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뭐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제 가치보다 돈을 더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니까 경매를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 대출해주고 나가지고 그걸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게 한 50% 정도 돼요. NPL로 국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게 50%예요. 채권 회수가 경매로 다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원 경매로 놓는데 불구하고 부실채권이니까 매각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낙찰받아요.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낙찰가액으로 남아있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이 경매 넣는다든가 하면 이게 또 높은 가격으로 돼요. 어쨌든 이 수탁재산은 두 가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수탁재산 공매와 유입자산 공매 제가 아예 용어를 정리해 놨죠. 이 수탁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비업무용재산을 한국자산가의 매각을 의뢰하는 거. 금융기관이 비업무용재산이 뭐 있어요? 은행 직원, 자기 직원이 사택을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팔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본의 아니게 대출을 잘못해서 자기가 직접 낙찰받은 거죠. 그걸 유입한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비업무용재산이 생기죠.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예요. 계약할 때 0.5%, 잔금 지급할 때 0.5%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용기한 공매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밑에 등록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직원이 이제 한국 사람이더라고, 싱가포르 대사관에도. 그런데 자기네가 고급 빌라 2개를 가지고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냐. 자기는 이제 부동산에 팔면 문제가 된대, 나중에. 부동산에 팔게 되면 이게 서로 단합해서 판다, 이게 의심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에 붙이기 쉽다. 그래서 붙이는 방법이 어디냐 해서 내가 이용기한 공매로 붙일 수도 있고 수탁재산 공매로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되죠? 응? 근데 이용기한 공매하면 자기 부지런해야 돼. 은비대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줘. 잘못하면 개인 가격으로 하면, 장부 가격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또 실제 물건도 등록하고 매각 절차 전부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수탁재산 공매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각 의뢰하면 끝이야. 그리고 돈만 주면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라. 뭐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용기한 공매 놓고 막 이랬을 때 감정가나 이런 거 잘못하고 뭐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표창장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탁재산 공매하고 이용기한 공매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탁재산,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의 비업무용재산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국자산가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도세 감면 대상.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제일 많은 게 일시적 2주택이 있죠. 일시적 2주택이 A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니까 365일에서 플러스 1이 돼야죠. 60일씩 나고 나가지고 B주택을 취득하면 언제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1년일 때도 있고 2년일 때도 이게 막 바뀌어 왔어요. 그럼 되는데 요 3년 이내에 이게 못 팔 수가 있잖아요. 못 팔면은 비과세 못 받잖아. 이럴 때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이거 파크로 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호경기 때는 거의 없어요. 불경기 때는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래 이런 물건은 집 보러 간다면 어서 오시라 그러죠. 어서. 근데 이거 매각 가격은 집주인하고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이 수탁재산공매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팔 수 없어요. 소유자가 파는 거잖아요. 특히 이거는 개인 물건이잖아요.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돼요. 내가 팔기 싫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3년에 하고 이후에 언제 팔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의뢰해 놓고 내가 부동산에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수의계약을 하면 돼요. 유찰계약. 제가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유찰계약이라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내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찰계약과 수의계약은 같은 말이에요. 유찰계약을 하면 돼, 가서.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누가 가겠어? 현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스스로 줘야지, 거기도. 이중 나가는 거지, 이것도.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중개업자는 안내만 하는 거고, 관여할 수가 없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유찰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때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이 0.5%, 0.5%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있죠. 이게 보면 비사명 토지인데 몇 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비사명 토지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세법에 다 있어요. 이게 일시적 2주택도 있지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게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이야. 요걸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수탁재산 공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유입자산 공매는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은행이 이제 부실채권이 생기면 근저당권을 사와. 국가기금으로. 그걸 NPL이라고 하죠. 등기부금면은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근저당은 사온 거예요. 또 세무서나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있죠. 이거를 납세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납세담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유입해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놓다 보니까, 왜냐면 민사채권이니까 공매 진행할 수 없어요. 유입해서 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 경매를 놓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부실채권이니까. 그럼 자기가 다시 사요. 사면은 부동산 사는 것도 유입이라고 그래요. 유입자산 공매는 한국자산 명의로 유입한 낙찰받은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가 직접 일반인이 자기 물건 자기가 파는 거예요. 이거나 뭐 이게 수탁재산 공매, 이런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각 조건하고 공매 담당자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공매 공고문, 공매 담당자, 공매 입찰기록, 공매 담당자, 뭐 이 정도만 세 사람만 알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지. 근데도 제가 공적장부인 등기부도 좀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 자체가 권리 분석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법원에 있는 공무원 있잖아요. 경매계장이라든가 경매 담당자가 권리 분석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해요. 왜 못하냐? 그 시스템 자체가 1년, 2년 뺏기 못해요. 경매계장을. 대부분 1년 있다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배당표 짜잖아요. 엉망이엉망. 한 6개월, 7개월 하반기 되면 이제 좀 해요. 공부해서. 왜냐면 자기가 경매 담당자가 되면 그때부터 배당 공부를 해. 공매도 마찬가지요. 공매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공매 절차 진행하는 거 이것만 잘 알지 거기에 대한 권리 분석은 잘 못해요. 이럴 때면 한국자산 매각 의뢰하면 양도한 것을 보공일하게 인정되므로 양도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각 전문 기업인 한국자산관리 공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사이트 온미를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일반 매각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세대 1주택이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소득세법 155조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이 특례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을 보유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에 4구밖에 없죠. 서쪽,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벗어난다. 근데 조정 대상 판단의 기준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이 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매도 당시에 조정 대상이 벗어났냐 안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밖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다음 3년 이내에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의뢰한 경우, 이 수탁재산 공매죠. 이럴 때는 매각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냐? 일시적 취득했는데 3년 이내에 법원 경매가 진행되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팔어? 그럼 이게 3년이 지나서 매각돼도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국세지법상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면 보유기한에 상관없이 3년 이후에 매각되더라도 지금은 12억이죠.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서 3년이 되기 전에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했다든가 3년 이내에 법원 경매가 진행되다든가 또는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면 언제 팔려도 그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비과세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입주권도 똑같은 규정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비사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것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5에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2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 각호에 대해서 한국자산 매각 의뢰하면 이제 그 비사용 토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